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원대한 꿈을 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청춘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해외 취업 인기국가 특집 일본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취업의 많은 부분 준비해놨으니까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 보는 시간, 그 특별한 시간을 이끌어 주실 글로벌 멘토, 일본 취업의 신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3월부터 이 일본 기업들의 채용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채용 정보들이 일단 공개가 됐죠. 네, 많은 채용 정보들이 현재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3월부터 응모 접수가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네.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들만 봐도 현재 22,724개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본 채용 정보 사이트인 마이나비에 올라온 공고들을 살펴보면 격리, 재무, 회계, 영업사무, 무역사무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본 국내 신입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또 국내에 일본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커리어 인 재팬 2018 코리아 면접회 사이트도 오픈이 되었는데요. 영업, 컨설턴트, 기술직, 시스템 엔지니어, 총무, 경영관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 한국인 신입 경력 모집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많은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 취업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인데요. 취업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여전히 일본 취업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일본어도 영어도 아주 완벽하지 않고 또 스펙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질 않은데 일본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펙이 좀 없더라도 일본어나 영어가 아주 능숙하지 않더라도 일본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저도 그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구직자한테 많이 받거든요. 네, 일본 취업에서는 스펙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고 입사 후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종합 상사 대기업의 이제 채용의 예를 들어보면요. 무역업을 해야 하니 당연하게 한국 같았으면 영어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3개국어도 능수능란해야지 우수 기업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영어를 전혀 못해도 무역 회사에 입사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입사 후에 바로 외국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 대학교에 파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형 준비 시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열정을 일본 기업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본인이니 일본어 실력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영어 실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사 후에 영어 관련된 업무를 할 의사가 없다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영어에 대한 걱정은 좀 한시름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스펙뿐만 아니라 이 나이 제한까지 두는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나이가 뭐 좀 많은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나이 제한이 좀 있나요? 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당한 그 불이익을 얻는 거는 없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 한국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응모자들보다는 2년 정도 그 나이가 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어학이나 교환 유학할 경우에도 그 1년, 2년 플러스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을 좀 어떻게 썼느냐가 일단 나이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본 채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업마다 요구사항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잠재력을 우선시해서 하는 그 포텐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력서 자체에는 학점을 쓰는 기입란 자체도 없기 때문에 네, 이력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내정을 받은 후에 성적표를 제출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기본 이제 응모를 할 경우에는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면접
면접 또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많이 보는데 그 잠재력은 이력서나 면접에서 주로 많이 체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의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일본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나의 잠재력을 팡 하고 터뜨릴 수 있을지 저희가 그 비법을 한번 공개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본 취업 성공의 관건은 땡땡땡이다. 뭐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가 솔깃해집니다. 대표님, 이 안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네. 자기 분석입니다. 자기 분석이요? 네. 네. 자기 분석이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한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자기 분석은 이력서에 언급된 경험과 그리고 그 활동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목표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과 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기업 채용 과정에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일본 취업과 국내 취업에 있어서의 그 자기 분석이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본 취업 시장은 그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중시하는 포텐셜 채용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에 응모를 할 경우에는 스펙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뭐 자격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잠재 역량을 지닌 신입사원들을 일단은 채용을 한 후에 교육을 시켜서 성장시키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일본 기업에 입사를 희망한다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이 담긴 이력서와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층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분석에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면접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분석을 해야겠고요. 그래야 이제 면접에 있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때 보다 확실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일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일본 청년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내 채용 포인트와 그리고 해외 대학생 채용 시의 포인트를 같이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일본 국내 채용 시 주목하는 포인트는 신입 채용의 경우에는 주체성이 78.7%, 유연성이 63.6%, 그리고 실행력이 58.6%입니다. 네. 경력 채용의 경우에는 신입 채용 때와는 동일하게 주체성이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실행력, 유연성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인 기초 능력 이외의 항목에서는 신입이 지망 동기가 91.7%, 그리고 기업 문화와 적합성이 76.3%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경력에서 요구되는 항목이 늘어서 지망 동기, 그리고 기업 문화와의 적합성, 실무 경험, 전문 지식 순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체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이 주체성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체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분석을 통해서 네.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행동을 했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하면 그런 주체성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매뉴얼로 간다. 이렇게 좀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따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체성을 어떻게 좀 합할 수 있을까요? 매뉴얼과 주체성이요? 네. 네. 매뉴얼과 주체성을 결합시킨다. 네, 그러니까 일본 네. 자체가 좀 매뉴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사회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이 주체성을 많이 본다라는 말이 네. 사실 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으면 받은 것만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에 들어가면 매뉴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이제 지시하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움직임도 필요합니다만 네. 근데 플러스 알파로 한국인을 채용하는 포인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젊은 청년들을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태 지금 그 일반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네. 업무 태도보다는 네. 자주적으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어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인력도 이제 채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본 기업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평가하는 어떤 별도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본인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딱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 기업에서 글로벌 인재를 채용을 할 때 그 해외 대학생을 이제 채용할 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86.7%로 가장 높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언어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적극성이 60%였고,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과 행동력이 46.7%였습니다. 그리고 네. 전공 지식과 자격증은 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전공 지식과 자격증 등의 스펙보다 그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공 지식과 자격증이 0%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공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게?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종합직 일괄 채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전공과 상관없이 응모 가능합니다. 오. 네. 그래서 크게 물론 그 문과 계열이 기술직에는 응모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문과 계열과 이공 계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응모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지원할 경우에는 전공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 뭐 자격증도 0이라는 것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본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 그 JLPT라고 하나요? 어떤 일본어 자격증이 있어야 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JLPT는 정말 그 불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력서 자체가 네.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아, 면접도 일본어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어. 때문에 JLPT라는 것 자체가 일본어의 구사 능력을 이제 표현하는 네. 그 하나의 증서잖아요. 네. 근데 그 증서가 없어도 굳이 그 이력서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론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은 되게 불필요한 네. 자격증 중에 하나긴 하죠. 일본 기업에 이제 현지 기업에 응모를 할 때요. 그렇군요. 어차피 이제 이력서와 면접에서 다 탄로가 날 테니까 굳이 자격증을 뭐 보여줄 필요 없다. 이런 굉장히 그렇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이 채용 준비를 이제 취업 지원을 하는 준비를 하는 준비생들 가운데서 이런 자격증은 좀 유리하더라,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컴퓨터 활용 관련된 그런 자격증은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IT 쪽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정보 처리 그 기능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네. 자격증, 그러니까 그 자격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걸 배움으로써 어떤 능력, 기술 같은 걸 좀 본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자기 분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취업 성공을 위한 자기 분석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기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요. 저도 사실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네,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 사건, 그리고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스토리텔링을 하기 잡아서. 위한 분석이 필요해서 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왜 그거를 선택을 했고 그 네. 결과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 추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면접 시에는 대학교 4년간의 내용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를 학년별로 에피소드를 적어서 분석하면 그 안에서 성공과 이제 실패가 이제 보여질 텐데요. 네. 그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기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10년 전 이야기는 잘 생각이 나질 않는데 좀 곰곰이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일기장도 좀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분석을 마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자기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커리어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MCW라고 들어보셨나요? MCW요? 네. 글쎄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MCW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M은 must의 줄임말로 그 기업이 Must, 네. 네, must.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뜻하고 C는 캔의 줄임말로서 지원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W는 will로서 지원자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포부와 꿈, 비전을 뜻합니다. 네. 네, 일본 기업 취업을 이제 준비 중이시라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역량을 이제 쌓아야 하고요. 그리고 심층적인 자기 분석으로 자신의 강점 C와 그리고 포부 W를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CW 프레임워크를 그리면서 자신에게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MCW라는 말은 사실 뭐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금 일본 취업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신입사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쓰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할 때는 그 단순히 그 눈앞에 보이는 미래보다는 네. 장래적으로 또 이제 길게 본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그려야지 그 타지까지 가서 이제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MCW의 프레임워크를 이 한국인 분들이 활용을 하면 그 면접을 할 때도 좀 더 그 설득력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역량을 뜻하는 must M, 그리고 능력을 뜻하는 캔의 C, 그리고 비전을 뜻하는 will의 W까지 를 많이 좀 뚜렷하게 파악을 해야 아무리 채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분석을 통해서 또 나의 커리어까지 MCW를 통해서 좀 완벽하게 디자인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취업이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자소서와 이력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쓰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가 되는데 이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잠재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어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입사 후에 그 3년간은 신입사원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입사 후에 본인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실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자기소개서에 저는 성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어떻게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필할 경우에는 일단은 지원 목적을 이제 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유, 지원 목적의 이유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넣어야 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넣을 때는 그 안에 과정이 있어야 되고 결과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 목적을 재차 설명을 해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소개서 쓸 때 에피소드를 이제 발굴을 해서 막 그걸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소개서를 이 자소설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이 창작의 고통을 안고 계시는데
글쎄요, 지원하는 업무 영역과 전혀 관련 없는 경험들도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뭐 그 대회 공모 뭐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적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업무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어도 네. 예,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입사 후에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기재해도 좋습니다. 네. 만약에 커피숍이라면 어떠한 업무를 담당을 했고 그 업무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겪었고 또 성공과 실패를 했다면 어떤 부분이었고 성공 실패를 이제 반복하면서 본인이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해서 또 인생관과 가치관을 만들어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확실히 파악을 한 후에 또 예를 들어 작은 일이라도 항상 열심히 하면 그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좋은 인상을 이제 받은 고객들이 이제 커피숍에 더 와주실 거고 그것들이 또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도 이제 입사 후에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작은 일이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신입사원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그런 아르바이트의 경험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좀 보여줘야 하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대표님께서 실제로 일본에서 취업을 하셨고 또 뭐 지금도 일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지원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떠셨나요? 제가 지원할 때는 거의 8년 전, 네. 네, 과거의 네. 일인데요. 그래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외국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선배들이나 다른 그 정보를 좀 채용 정보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응모 자체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기본 네. 일본 대학생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은 기본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일본 채용 시장이 많이 좀 널널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용 인원도 많아지고 하지만 예전만 해도 정말 취업난이 심했잖아요. 지금의 네. 우리나라 못지않게.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문이 넓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채용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의 채용 시장의 분위기는 뭐 한국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게 일본 기업의 네. 요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한국인들이 이제 또 일어와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싶은 이제 인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별히 좀 한국인을 선호하는 어떤 분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한국인을 이제 선호하는 분야는 일단은 뭐 영업직도 될 수가 있고, 영업직이요? 네, 네. 그리고 한국 하면 IT 강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IT 기술직에서도 굉장히 큰 포지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사 직종, 그리고 회계 재무 이런 다양한 직종에서 한국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봤지만요. 일본 취업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실 높은 수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연봉이 차이가 조금 좀 난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뭐 일본이 정말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취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8년 전에 하셨고 그 후로도 네. 점점점 그 채용 인원이 늘어가고 있다. 취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취업을 하는 지금 한국인들이 만족도는 많이 높습니까? 어때요? 네, 저희가 그 커리어 인 재팬 2018 코리아 해가지고 올해로 6년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면접회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회를 현재 6년간 진행을 해보면서 실제로 첫 회 때 입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만족하고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일본 취업대에서 만족도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취업을 해서 만족해 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좀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겠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제 주변의 이 친구들을 보면요. 네. 기본 결혼을 이제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네. 결혼해서 정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아무래도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부분도 있고 일본에서 이제 5년 이상 있으면 이제 그 5년 이상 세금을 내고 총 이제 10년 정도 거기서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서 정착하려는 분들이 많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입사 지원 시 이것만은 주의를 해라 아니면 이것만은 준비를 해라 하는 어떤 대표님만의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기 분석을 통해서 대학교 시절을 되돌아봤다면 이제는 본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상품인지 파악이 다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응모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게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 이력서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동물이나 사물이나 사자성어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력서에서는 좀 어설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이력서에는 오히려 결과에 대해서 타인의 그런 평가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사자성어나 사물 같은 거는 함부로 쓰지 마라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꿀팁도 한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첫 단추 바로 자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취업의 첫 단추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